예, 학생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는 집단지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집단지성의 유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을 분류 혹은 유형화하는 데는 두 사람의 그 이론을 원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만든 분류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대학 교수로 있는 찰스 리드비터라는 그 학자가 쓴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에 나온 집단지성의 분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수준이 낮은 그룹이 있고, 또 집단지성의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리드비터 교수가 보기에 집단지성의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지성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류의 기준은 내가 볼 때 일종의 집단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낮은 유형에는 집단성이 낮은 유형에는 블로그나 플리커, 사진을 모으는 그런 서비스죠. 예, 그다음에 유튜브 혹은 구글과 같은 그런 이렇게 서비스들은 혹은 이제 사이트들은 집단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은 대체로 SNS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의식이 공유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베브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성이 높은 그런 유형은 어떤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또 그 안에 코어 핵심 멤버들이 핵심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에 의해서 서로 협력이 조종되는 그런 조종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 있다. 여기에는 리눅스나 위키피디아나 또 우리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도 여기에 속한다고 리드비터 교수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리드비터는 지성이라는 것을 좀 좁게 정의하고 분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 지성의 지성을 좀 넓게 폭넓게 정의하고 분류한 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클레이 셔키라는 아주 유명한 비평가인데 그가 쓴 책 Here Comes Everybody, 우리말로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변화의 사다리라고 개념화시켜서 집단지성의 수준 혹은 유형을 가르고 있습니다. 셔키는 일종의 사회 변화의 관점,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하는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집단지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지성을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클레이 셔키가 집단지성을 분류하는 기준은 코오디네이션, 조종의 난이도, 얼마나 조정이 어려운가에 따라서 집단지성을 분류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조종이 거의 없는 상태를 셔키는 공유, sharing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건 사용자들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의 집단지성인데, 여기에 플리커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인데 이것을 셔키는 코오퍼레이션,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력의 그 집단지성에서는 그룹의 정체성, 그룹 아이덴티티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협력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과정이 대화, conversation,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위키피디아나 리눅스,
가 이제 속한다고 셔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지성은 collective action, 집단 행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집단 행동은 셔키에 의하면은 공유나 협력에 비해서 가장 실제로 등장하기 출현하기 어려운 유형의 집단지성인데 대표적인 예로 플래시몹을 들고 있습니다. 플래시몹 아시죠? 네. 플래시몹을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경험했던 쇠고기 수입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촛불 집회도 이러한 그 집단 행동의 유형에 속하고 또 우샤이디 한번 볼까요? 예, 우샤이디는 일종의 크라우드 맵, 즉 다수의 사용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려지는 특수한 지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맵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시작한 일종의 정보 운동이죠. 예, 특정한 사건이나 예를 들면 지진이나 가뭄이나 혹은 내전이나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목격한 사람들이 지도에다가 표시를 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의 활동들입니다. 우사이디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우사이디의 이 툴을 이용해서 매핑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사이디를 이용한 여러 그 사례들을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집단 행동의 집단지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희정 박사란 분이 쓴 논문에서 가져온 표인데 여기에 트위터를 통해서 집단 행동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집트의 사례도 있고 또 투에스티벌이라는 국제 또 협력 캠페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투입 나눔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월요일에 고기 안 먹기 운동이라는 언어 욕구가 주도한 채식 주자들의 운동도 있고 등등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집단지성의 유형화는 제가 아더 힘머만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서 분류한 협업의 개념을 응용을 한 것입니다. 힘머만 교수는 협업을 4가지 레벨로 분류를 합니다. 네트워크, 코디네이션, 코오퍼레이션, 컬래버레이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형해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코오디네이티드 인텔리전스, 코오퍼레이티브 인텔리전스, 컬래버레이티브 인텔리전스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던 이유는 제가 자문했던 회사에서 인텔리전스, 특히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연구하는데 너무 좁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define, 정의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연구가 잘 되지 않고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효과적인 어떤 산출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염두에 뒀냐? 이제 집단지성이 인간에게만 일어나거나 혹은
컴퓨터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의 하나의 협력 형태로서 집단지성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유형화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내가 썼듯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두뇌하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또 어떤 영역의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 사이의 협업을 고려를 해야 한다. 집단지성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제가 그 분류한 기준은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는가, 협력의 방식을 중심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선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적 지성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수준이죠. 여기서는 정보만 교환되는 exchange information, 정보만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그건 이 컴퓨터에 의해서 된 일종의 이루어지는 수집이죠. 플리커나 유튜브나 구글과 같은 가장 낮은 형태의 집단지성이라고 앞에서도 분류가 됐죠. 그 다음에는 coordinated intelligence, 조종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여기에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이 되거나 조종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유형의 집단지성으로 볼 수 있는데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여기에 분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ooperative intelligence, 협동적 지성인데 여기에는 조종적 지성처럼 공동의 목표가 있고 또 플러스 상당한 정도의 resource, 자원까지를 공유한다. 이런 이제 그 협동적 지성의 사례로는 네이버의 지식인이나 오마이뉴스나 리눅스나 위키피디아나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했던 제가 운영한 정보사회학 페이스북 페이지, 이것도 일종의 느슨한 협동적 지성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 협업적 지성을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협업적 지성은 공동의 목표뿐만 아니라 공동의 리스크 테이킹, 위험 부담을 공유한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고 또 상호 간에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어쩌면은 힘만만 이 분류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창의적인 파트가 아닌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노력, 이런 노력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컬래버레이션, 협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협업을 우리 수업에서 그룹에서 했죠. 그것도 하나의 그 협업적 지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즉 정보를 주고 새로운 링크를 주고 해석을 답을 달아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투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협업적 지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IBM에서 개발한 서비스 중에서 챕 왓슨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컬래버레이티브 인텔리전스, 협업적 지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 아페티트라는 제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미국의 유명한 요리 잡지인데 이 요리 잡지하고 IBM IT 컨설팅 회사죠. IBM이 서로 협력을 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본 아페티트가 그동안 축적한 굉장히 많은 요리에 관한 레시피와 정보들을 IBM의 왓슨 컴퓨터가 다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아주 주요한 재료를 뭘 쓸 것인지, 예를 들면 가지에 대해서 요리를 하면은 가지란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컨대 뭐 프랑스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주제, 그러니까 요리의 일종의 주제죠. 프랑스 요리, 가지 프랑스 요리 두 가지를 넣으면은 이 제프 왓슨이라는 그 서비스는 이제 바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 재료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리의 형태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요리사가 이제 자기 나름의 이 요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요리에 관한 인터넷 서비스라면은 요리 방법, 조리 방법, 레시피를 그냥 던져주는 건데, 이 셰프 왓슨은 그렇지 않고 요리사의 상상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가지를 가지고 프랑스 요리를 한다면은 어떤 요리가 가능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최종적인 선택을 해서 요리를 하는 그것은 셰프, 요리사 자신의 일로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이 셰프 왓슨이라는 AI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요리사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예를 지금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리 말고도 예컨대 의료,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의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의 서비스가 개발이 돼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 집단지성을 인공두뇌와 인공지능과 도메인 전문가 사이에 협업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안한 하나의 분류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세 가지의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집단지성을 분류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집단성의 정의와 집단성의 유형을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집단지성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집단지성의 성공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